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분위기도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오늘은 평택은 더 춥기까지 하네요. 내일은 영하권으로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고덕국제 신도시에 들어오는 주상복합 아파트 밑에 힐스테이트 고덕 브리티시라는 상가가 있어요. 그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잠시만요. 네,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28일 날부터 청약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는 주상복합 그 아파트 1층,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들어오는 상가 분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어떤 컨셉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49층의 고고 랜드마크, 이거는 이제 아파트 건이거든요. 이거는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블로그는 네이버에 부동산 다이어리 치시면 블로그 있으니까 블로그로 보셔도 되고요. 이제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링크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유튜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위치는 EBC2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죠? 이 자리. 지금 아파트 제가 유튜브 찍을 때도 요 BRT 노선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요 32부라든지 아니면은 요 평택시청이나 평택시 의회 들어오는 자리, 중상 자리 이것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차 타고 영국 가자. 왜냐면 컨셉을 영국 컨셉으로 지금 해놓는 상황인 거다 보니까 영국 가자라고 제가 올려드렸고요. 영국을 차 타고는 못 가죠. 근데 구덕신도시 안에는 영국이 있어서 영국을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실게요. BTC 고덕이라는 요 부분인 거고 그 상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 컨셉을 잡아서 하는 거고 누가 봐도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사진 찍으러 오실 것 같고 직근 요소가 충분할 것 같고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저기가 들어오겠죠. 그 20, 30대? 20, 30대가 지금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상권은 활성화는 될 것 같아요. 근데 20, 30대를 잡을 수 있는 뭔가의 MD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MD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광장 자체를 영국 컨셉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고 하고 이 아울러 가지고 상가가 들어올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컨셉을 잡고선 가는 건지 현대니까 믿고 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아파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상가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질 건지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인 거죠. 상가라는 게 상권이 중요한 건데 이 상권을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을지. 이렇게 5층까지 지하 1층부터 이제 들어오면서 5층까지 짓는 거고 호실수는 576호실이 나와요. 660세대에 576호실. 우리가 실무에 있을 때 얘기하는 게 한 세대당 한 호실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상가가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세대수 비례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상권을 컨셉을 잡아서 간다고 한다면 이 호실에 들어가는 업종들만 다양하게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고덕신도시 안에서는 상권 형성되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확정은 아니고 예정이 되어 있는 건 키즈 시설하고 SSM, 문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지하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에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컨셉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확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요런 1층이라든지 2층, 3층, 4층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EBC2 자리거든요. 방향이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지. 아, 이게 삼성전자니까 요 앞에서 봤을 때 이게 맞네요. 이게 맞아요. EBC2가 요 라인이니까 BRT 노선 요 라인이고 저는 밑에가 삼성전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맞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제 블로그를. 그래서 여기는 고덕 센트럴이라는 아파트인 거고 주상복합. 여기는 브리티시 고덕이라는 곳이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자리인 거고요. 자, 주상복합이라는 개념은 주거와 상업 용도가 복합되어 다세대가 공동 주거하는 건물. 상가, 주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슬리퍼 신고 내려오는 슬세권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행정타운을 품은 계획된 자족신도시. 맞죠? 타운이 있고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수도권 남부 신도시 개발의 하이라이트. 고덕 신도시 하나만 봤을 때는 정말 신도시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협력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고덕 신도시를 보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근데 진입 장벽이 높죠. 주택은. 그래서 이제 상가나 다른 쪽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아파트만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상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유튜브를 찍어요. 여기가 이제 행정 중심 타운인 거고 여기에 이제 브리티시 고덕인 거고 요 업무를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인 거고 행정과 업무와 같이 복합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덕국제 신도시의 중심 랜드마크 상업시설 여기가 중심지니까 그리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상황인 거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중심상권, 지역 거주, 수요, 유입상권 형성이 기대된다. 이 말은 여기가 행정타운인 거고 여기가 고덕 스카이시티 EBC1 자리인 거고 요 자리가 이제 EBC2 자리. 자, 동선을 한번 볼게요. 그 사람들이 유입하는 걸어다니는 보행자 그 라인 자체가 상권이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상권이 어떤 호시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는 초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BRT 노선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 행정타운하고 중심상업용지를 가려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거단지로 가려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이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별로라고 보는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요 EBC1하고 EBC2하고 11자 상권이에요. 동탄에 가서 보시면은 11자 상권 있죠. 여기에 차량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11자 라인만 어떻게 형성을 시켜주느냐 제일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 안에야 어차피 현대에서 MD 구성을 맞출 거고 우리는 이 밖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바깥의 부분을 어떻게 형성을 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요 BRT 정류장이 내려서 요쪽 라인도 요 라인이겠죠 그러면 요 라인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중심 상권의 요 앞에 라인 같은 경우는 상권이 그닥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심 상권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상가를 쓰려고 들어오시는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여기 중심 상권에서 뭔가 해결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상권 자체가 11자 요 상권을 어떻게 형성을 시켜주느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오는 MD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게 제일 관건이라서 거기에 따른 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MD 구성이 될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괜찮게 보는 호실은 요거예요. 요 BRT 노선에서 들어오는 요 호실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상가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는 뭐 제가 딱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676대 가능 넓은 주차 시설이라고 써 있어요. 총 주차 대수는 1562세대인데 공동주택은 886세대고 상업시설은 676세대를 줄 거죠. 상업시설을 쓰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상가 각 575 호실이니까 거기에 1.17대 정도는 되는 됩니다. 그래서 상가시설의 주차 대수가 이 정도, 호실은 575 호실이니까 충분할까요? 주변에 그렇게 막 아파트도 많고 중상도 많고, 근데 충분할까요?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터넨트 입점 계획이라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상가가 활성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밑에서 위로 올려주고 밑에서 내려주는 이 효과 때문에 좀 입점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MD 구성이 정말 잘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 혜택을 받고자, 그 수혜를 받고자 들어오려고 하시는, 입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터넨트라는 말은 쇼핑센터로 대중을 유인하는 유명 점포를 말한대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회사 보유분 쪽으로 해서 MD 구성을 하게 되면 다른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들이 들어와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영국을 왜 컨셉을 잡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브리티시 고덕이라는 게 영국 테마를 해놨던 거고 각각 부분마다 테마식으로 각각의 이름들을 걸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7개 정도의 테마를 이제 조성을 시키는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식인 건지. 요 광장 같은 경우가 중앙광장이 유니온 잭 스퀘어라고 해서 좀 영국풍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타워가 적용된 중앙광장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영국을 안 가봐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컨셉인 건지. 근데 이제 영국 국기가 있고 뭐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 영국 국기를 밑에다가 놓는지 안 놓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컨셉이라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니온 잭 스퀘어 아트 컨텐츠. 일단은 사진 찍고 이런 부분들, 그런 거를 많이 형성을 시켜놔야 되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집객되는 요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이 주변으로 이제 음식점들이나 아니면은 볼 수 있는, 그리고 뭐 피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젊은 층들은 충분히 오겠죠. 그리고 다른 테마는 베드포트 가든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성을 시킨다고 해요. 그 위치는 여긴 거고요. 이 위치를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면 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서 밥을 먹고 뭐 산책을 하고 커피 한 잔 들면서 산책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컨셉은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유럽 최대 규모 컬리지 가든, 트리니트 가든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성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여기 사진 찍는 사람 보시죠. 젊은 사람들이 이 SNS에 올릴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차가 없어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차가 있어도 주차할 수 있는 여지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위치는 여기고요. 또 다음 해리포터 속에 호그와트행 급행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 킹스크로스.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조성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BRT 노선이 여기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오는 이 상황을 킹스크로스로 만든다는 거죠. 해리포터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서 아트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권 형성 같은 경우는 먹을 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볼 것도 있어야 되고 눈요기,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이제 귀로 들릴 수 있는 청각 그런 게 이제 세 박자가 어우러지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컨셉이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랜드마크가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지금 컨셉 잡은 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요 위치는 여기 옆에가 EBC 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행정타운이 있는 거고, 중심상업용지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캠브리지라고 해서 세계 최고 대학들과 최첨단 기업들이 위치한 과학수도 테마 명소 캠브리지, 그거를 형성을 시킨다고 하고요. 거기에 따른 아트 컨텐츠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똑같아요.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주고, 뭔가 컨셉을 잡아서 테마를 잡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벤트나 아니면 능력이나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충분한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에비로드라는 곳이 포토 스팟, 뭐 비틀즈 횡단보도를 재현한 팝뮤직 테마 명소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참 많이 올 것 같아요, 이쪽은.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요 밑에가 이제 저기죠. 그 삼성전자 들어오는 그쪽이잖아요. 여기 밑에가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저기인 거고, 여기에 이제 단독이 있고, 이렇게 유입되는 게 이제 삼성전자 들어오는 그 유입되는 그 부분인 거고. 이것도 사진 찍기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완구라든지 피규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아트 컨텐츠를 갖다가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구들인데, 문구들을 조금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고,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성수동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성수동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피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쫙 깔려 있는데 볼만 하더라고요. 거기는 3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 있었고, 2층에는 이제 문구라든지 아니면 그 문구점, 그 다음에 서점, 그런 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티 같은 거에다가 좀 각색 있게 만들어가지고 젊은 층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컨셉들을 잡아가지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즐겁게 잘 보고 왔는데, 그런 컨셉이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피트 거리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아트 테마 명소 브릭레인. 위치는 여기. 여기가 EBC 완이 있으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똑같이 아트 컨텐츠를 갖다가 해주는, 여기는 이제 쉴 공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각각의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 테마에 맞는 업종들이 들어와 준다면 상권은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리티시 고덕, 영국을 만나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좀 컨셉을 잡아서 잘 집어넣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상가 부분은 조성이 잘 된다면, 그리고 MD 구성이 잘 된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키즈 시설, 여기 지하 1층이에요. 키즈 시설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을 다 SSM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하로 빼놓은 상황인 거고, 요 부분을 사용하려면 지하 1층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층 들리고 하겠죠. 영국 테마 명소와 연계된 프리미엄 브랜드 상권. 각각의 테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테마별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괜찮게 봐요. 테마별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생뚱맞게, 아까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생뚱맞게 뭐 말도 안 되는 그 업종들이 들어와 준다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안에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MD 구성을 맞춘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있는데, 요 밖에 부분이 제일 관건이에요. 밖에도 같이 MD 구성을 잘 해주면 괜찮은데, 밖에 부분은 들쭉날쭉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이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테라스에서 즐기는 다이닝 1번지 앤 패밀리 펀 스트랑, 이런 부분들도 지금 크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 광교에 가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큰 대형 음식점이나 아니면은 뷔페 아니면은 뭐 대형 커피숍도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 대형으로 있는 상황이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버거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겁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코로나가 가겠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가 다 잠식되고 나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4년 후 입점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와 연계된 에듀라이프 형성. 초등학교가 요 밑에 있잖아요. 요 밑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같이 학원과도 형성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영어, 대형 영어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지상 5층에 문고가 들어온다는데 이건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무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교보 쪽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고와 문구가 같이 들어와 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문구점이나 뭐 문고 같은 경우가 가가지고 책도 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주면 뭐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6개, 고덕신도시 중심상권 이거는 맞는 거고 인접 지역의 풍부한 배우 수요 이것도 맞는 거고요. 영국 테마형 패밀리 스트리트몰 그쵸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프리미엄 현대니까 직객 및 임대 활성화를 위한 앵커 터넨트 입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앵커 터넨트라고 해서 삼성물산 조경팀이 조경을 시공하고 삼성이 다 한다고 하는데 괜찮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삼성이 아니죠. 삼성이 물산이 들어온다고, 물산 조경팀이 들어온다고 해서 삼성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건설에서 지는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상업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그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온 거는 아니에요. 근데 입지나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택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이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가 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시는 건 어떨까. 근데 상가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닥 저기 하지는 않으세요. 그,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고덕신도시 안에 상가 하나 갖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 상가가 공실이 막 4, 5년씩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실 없는 상가. 그리고 인구가 거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동선 이런 것도 충분히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